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오늘은 투애니포즈 혜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뭐 가야금을 만드는 악기장도 만나고 네. 소리꾼도 만났잖아요. 우리의 소리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혜원 씨는 좀 어땠나요? 저는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던 소리들을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아, 우리의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어젯밤에는 문득 우리의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하루빨리 섭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것이면서도 네. 우리 고유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림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우리는 자연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감상을 붙잡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묵 냄새가 제 코를 막 찌르는데 예. 너무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런 냄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문화예술씨는 누구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한국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건갑칠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고요. 결혼하면서 청주로 오게 되어서 그림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19회 정도의 개인전을 했고요. 네. 앞으로 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저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좋은 작업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첫인상을 봐도 그냥 뭐 한국화 하시고 산수화 그리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네. 들었어요. 제가 여기 그림들을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사극이나 이런 뭐 조선시대 이런 작품을 이런 시대를 다룬 곳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혹시 뭐 산수화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한국화라고 하나요? 네, 한국화라는 장르에서 수묵 단체에 속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실경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실 정도로 지금 아주 박식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혜원 씨와 저 잘 부탁드릴게요. 권갑질 산수 화가가 혼자 있던 풍경 속에 효포터와 혜원 씨가 등장했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그려내게 될까요? 산수화를 그리려면 까만 먹을 갈아야 합니다. 먹을 갈고 갈아 깊어지는 검은 빛을 보고 있노라면 그만큼이나 깊은 먼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돌 정도의 내가 굉장히 귀여운 사람이구나, 귀여운 아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귀엽지 않으세요? 좀 일찍 깨달으셨어요. 부끄럽네요. 민망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은 언제부터 내가 좀 그림을 그리네, 잘 그리네 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그린 그림이 아주 칭찬을 받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솜지장을 붙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그림이 이제 붙여지면서 자신감 내지는 의기양양해졌죠. 그래서 미술 시간이 되면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잘 알지도 몰랐지만 화가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됐고요. 예. 나 그거 해보고 싶다라는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죠. 선생님,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라는 꿈이 이제 가슴 한켠에 있었던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혹시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시대의 한국의 시골 여학생의 상황은 화가가 된다는 꿈이 너무너무 멀리 있었어요. 요원했고 화가는 안 되더라도 서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사군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서예에 입문을 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가정 유지 생활해 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군자의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그 세계가 문인화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이렇게 많이 그래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또 종이가 물흡수하듯 제가 빨려들었다고 봐야죠. 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산수화의 세계까지 예. 오늘에 이르렀는데, 제가 성장 과정이 자연에서 아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필목이 성장기에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교육 과정에서 저희들 교육 과정 때는 신사임당이라는 표상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좋은,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은 신사임당 같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산수화까지 온 거고요. 최고 수묵화로서의 최고봉이 산수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이제 더 굳건히 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말한다면, 한국화는, 수묵화는 종이에 붓을 한 번 대면 돌이킬 수가 없는 일필휘지의 그 기운 생동을 붓 속에 표현해내야 되는 연마가 요구됐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다스리거나 내지는 수양하는 것들이 저절로 얻어졌고, 그래서 인격 수양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한 산수화가가 수십 년간 매달려온 산수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예술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담아낸 권갑칠이라는 그릇의 깊이가 참으로 깊음을 헤아려 봅니다. 권갑질 산수화가는 붓을 들었다 하면 선 하나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려냅니다. 그야말로 일필휘지. 망설임 없이 붓을 놀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을까요? 그림 그리시는 모습 보니까 붓이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이 산수화를 그릴 때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수목의 잎새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한 방식은 미점법에 해당되고, 미점에서도 대미보다는 소미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산세를 뒤덮은 수목의 표피를 표현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소미로 주로 활용해서 그려진 산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네.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네네. 이 산수화 같은 경우는 그 붓으로 한번 이렇게 쫙 그리고 나면은 네. 끝이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네, 한 방의 끝이라는 말은 예. 이제 일필휘지라는 말로 아. 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필휘지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것인가? 수많은 수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손이 마음 먹은 대로 말을 듣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또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수상응이라고 그래요. 내면에 벌써 그림이, 어떤 그림들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 손을 통해서 서로 응해서 작품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심수상응이라 하는데, 심수상응이 되려면 그 이전에 일필휘지에 붓 다루는 수련이 필요한 세계다. 산수화 그리는 세계는 그러하다. 권갑질 산수화가가 하나된 마음과 손으로 그리는 것은 또다시 하나로 귀결됩니다. 산수화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림을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풍경화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산수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경화랑 산수화랑 좀 어떻게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산수화라는 말 자체가 우주의 자연 전체를
다 아울러 표현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전통 영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전통회화 또는 우리 한국의 클래식 회화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영어를 굳이 쓰는 거고요. 산수라는 것은 말은 그냥 산과 물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는 좀 거대한 세계라고 거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 산수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우리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 생명을 거는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네. 한 작가가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믿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수련하고 연마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실 그런 것이고 아름다운 표현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 파장을 더 크게 일으키고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붓을 잡았을 때는 그야말로 숲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일 수 있어요. 빗방울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이고 실개천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그리고 강을 거쳐 바다로 갈 때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어떤 확장과 진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다에 닿기까지는 줄기차게 흘러야만 하는 운명 같아요. 예술의 길은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 아직도 강 위에서 마음을 태워 바다를 향해 노를 젓고 있다는 권갑치 산수화가. 그녀의 산수화를 보면 끝내 닿게 될 바다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작품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에요? 지난 6월 달에 개인전을 했던 제 산수지음전의 작품의 일부입니다. 산수지음? 네네. 어떤 거를 그러면 그리신 건가요? 실경산수인데 수묵으로만 그렸던 작품들이고요. 이번에는 칼라를 쓰지 않고요. 특히 이 설경은 섬세함과 함께 여백의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회화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전통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고요. 산수지음은 제가 작품을 많은 시간 동안 해오면서 자연과 합일되는 그 마음의 과정에서 얻어진 느낌, 산수의 소리를 알다라는 그런 의미로 타이틀을 산수지음으로 했고요. 얘기하시는 거 듣고 설명도 들으니까 또 감동이 밀려오는데 우리 혜원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그림들을 보자마자 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설경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눈을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하얀 바탕인데 네. 이게 눈이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그림의 세계가 어마무시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한국의 멋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전 이 그림을 보고 예전에 이제 일본 삿포로 여행 갔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파. 네, 그때 어떤 삿포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눈 덮인 어떤 언덕에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너무 고요하고 어떤 영감들을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일본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네. 죄송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왜냐하면 동양화라는 예. 그 장르가 동양, 일본, 한국, 중국 다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화라는 또 우리의 그 표현이 아주 좀 독특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대화 세계를 갖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동양화권이거든요. 우리 혜원 씨가 그러면은 그냥 막 생각한 게 아니네. 진짜로 뭔가 알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딱 작품을 보니까 이 바로 그림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이처럼 눈에서 뒹굴면서 좀 뛰어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백두산을 또 다녀왔습니다. 백두산의 설경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와, 칼날을 쓰지 않고
그냥 여백의 미와 그냥 오직 붓터치만으로 수묵만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상. 권갑지 산수화가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과 수많은 공감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 공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다른 장르에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딱 만들고 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뭔가 빈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장르에 계신 예술가분들, 오늘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뭔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목화는 그야말로 일필휘지이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아주 신중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런 대단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은 하루 종일 그림만 바라보기만 하면서 붓 한 번 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딱 그 오는 상이 그려지고 느낌이 오면 그때는 이제 거침없이 붓으로 막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멈춤이 길다 하여 다음 작업이 아주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충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또 쫙 완성이 되면 또 끝이냐, 또 그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완성됐다라고 아주 기쁨과 성취감에 있어서 들떴던 기분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한 얼마간 일정 시간을 덮어두고 그때는 이제 안 봐요. 안 보고 두었다가 실컷 지난 후에 이제 꺼내 보면 훅 오는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 그림이 내 거 같지가 않고 다 이 내 그림을 내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되거든요. 그때 딱 보았을 때 오는 느낌이 저는 적어도 세상에 내놨을 때의 내 작품을 바라보는 자의 시각이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이제 믿음이 가면 낙관을 찍는답니다. 이곳에서 나눈 진한 공감이 두 남자가 붓을 들게 했습니다. 그 붓 끝에 권갑지 산수화가의 강줄기에 흐르는 물을 슬쩍 묻혀봅니다. 저희가 항상 문화예술씨를 만나면은 무언가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히 제가 산수화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일필휘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그런 집중력이 지금 필요할 텐데 네네. 일단 붓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계속 저 스스로 말하기는 수련이 많이 필요한 이 작업이다라고 했지만 네. 초심자도 모든 것은 첫걸음부터 있잖아요. 초심자도 얼마든지 붓을 갖고 합판 앞에서 해볼 수 있어요.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앞에 놓인 권갑지 산수화가의 자작나무를 따라 그려봅니다. 같은 걸 보고 그리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투애니포우즈와 휴포터의 꿈보다 해몽이 이어질 듯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산수화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봐주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태어나면은 네네.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제가 뭐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계시고 정말 같이 뭐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이렇게 막 뭐 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잖아요. 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잖아요. 네네. 이 고독과 예. 외로움을 그림으로 달래주는 거죠. 이 산수화로, 먹으로. 네, 예. 와, 진짜. 박수 안 나오세요? 지금? 박수 치고 싶은데 지금 그리신 분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서 그건 나중에 하실 일이고, 젊으신 분들이 붓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자기 느낌을 뭐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유,
뭐 인생의 고독함을 외로움을 뭐 그리셨다고 하는데 인생은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나 네. 나비 그리고 나무가 또 여러 개 있으면서 네네. 이런 자연의 공존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또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 네, 삶에 고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신 표현과 말씀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저도 세상의 자연 속에 우리는 절대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잡은 붓으로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자체에 대단히 박수를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혜원 씨가 더 선생님 마음에 든 것 같은데. 뭐 단지 조금 말을 이쪽에 더 많이 했다 해요. 이제 빚이 필요 없습니다. 삐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그림을 보고 뭐 자아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끝은 24즈의 음악과 함께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닮은 그리고 닮고 싶은 것이 담긴 노래를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이제 우리 또 24오즈 혜원 씨의 노래를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혜원 씨의 노래 중에서 오늘 하루를 딱 생각했을 때 뭔가 또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대충 뭐 음악을 생각해 올까 하다가 예. 그냥 느낀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았고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고서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뭐 정화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느낀 대로 선생님께서 다 맞다고 해주시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고, 저는 사실 이 힙합이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30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만학도의 모습으로 거의 50이 넘으신 연세에 대학원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있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글리밤이라는 회사를 세운 과정을 담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 어글리밤을 세울 때의 그 자전적인 그런 노래와 네. 또 오늘 선생님과 함께했던 하루가 네. 뭔가 이제 이 노래 속에 이제 다 스며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뭔가 또 이제 울림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케이. 어글리에는 못생겼다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대. 제멋대로라는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글리밤은 못생기긴 했지만 못생긴 단체가 아니야. 제멋대로인 사람들인 거지. 알겠냐? 많이 떠났어. 9년 만에 졸업장 펴낼 줄 알았지만 사업 음악 불안해서 나는 속이 타. 내 덕에 살았단 동생 눈 깜짝한 고통 스쳐. 울 시간도 없다 커피 한 잔 가쁜 숨을 쉬어. 학성이 나갔어 군대 때문이 아닐지도. 나 돈도 줘도 못 벌며 이런 고민을 하는 직업. 성공하려면 적도지만 근데 난 전부 척지고 큰일 난 것 같아도 나름 good life baby. 내 눈앞에 있지 성공이란 두 글자. 우리가 내는 가치보다 중요한 게 뭘까. 중동이 계획서에 적은 건 모범 답안. 어글리밤이 추가할 넌 아마 사랑. 사실 평지하실에 혼자 너무 추워서 이를 벌려 여기서는 fresh as fuck. 고집을 꺾으며 형들에게 배운 건 서로의 팬이 돼 이걸 놓지 않으면서 UGB proved to be survive. There's the signs of some online. From the dance of the city to the worldwide. 우리가 말이야 하는 건 하나 힙합. UGB proved to be survive. There's the signs of some online. From the dance of the city to the worldwide. 서양 미술이 그러하듯 우리의 미술도 오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진화해 왔음을 권갑지 산수화가가 추구하는 예술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림에 눈길을 머물고 마음을 옮기고 기억할 차례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이 산수화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선생님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인데도 제 그림에 그렇게 감동을 해주시니까 아주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작가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꼭 또 이루고자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어차피 이 길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더 새로운 작품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그 또 다른 작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새로운 예술가의 바다와 함께합니다.